오늘 영상은요, 2026년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주요 사례를 제가 토대로 해가지고요, 어떤 흐름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리를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상업용 부동산. 지금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안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야 되는 건가, 지금 바닥인가, 아니면 떨어졌을 때 지금 사야 되는가,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일 그 초핵심지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연일 지금 뭐 신고가도 많이 나오고, 지금 뭐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미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초양극화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럼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초양극화 현상이 진행이 될 것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상업용 부동산도 초양극화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아파트, 뭐 주식, 그리고 뭐 코인 같은 걸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이걸 이제 에셋 파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그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과되지 않는 걸 피하기 위해서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좀 샀거든요. 그래서 진입하는 사람들이 너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았으니까 진입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상업용 부동산을 샀을 때는 수익률도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건들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금리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뭐 상업용 부동산을 그냥 막 사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뭐 2020년부터 2022년도, 2023년도까지 그런 시장이 계속 진행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23년도 지나가면서부터 지금 시장은 양극화 시장이 되어 있고, 물론 2025년도에 거래량이 많이 회복되고 많이 올라갔지만, 그거는 정말 좋은 부동산들이 많이 거래가 됐고, 그리고 2021년도라든지 2022년도, 2020년도에 잘못 산 그런 거래들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손해보면서 나왔던 매물들이 거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이거는 뭘 뜻하냐면 좋은 부동산을 많이 팔기고 그 잘못 산 버린다는 역으로 손해보면서 팔았다는 건 야극화가 생겼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그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상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상가는 무조건 수익률 위주로 좀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지만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따져볼 게 굉장히 많은데, 상가, 집합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핵심 지역에 대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 상가들 같은 경우 우리가 뭐 프라자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건물들이 뭐 도로로 봤을 때 이면 쪽이나 삼면, 사면 쪽 안쪽에 들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그리고 핵심 위치에 거의 있기 때문에 그 입지적으로 나쁜 건물은 거의 없어요. 그 상업용 집합 건물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규로 생긴 곳들 있잖아요. 신규로 생긴 곳들이 워낙 땅값이 비싸게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분양가도 비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비를 굉장히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다 공실인 거거든요. 입지가 나빠서 공실인 게 아니고, 그 상업용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이 몰려있는 곳들은 워낙 분양가가 비싸고 임대차비가 비싸게 형성되다 보니까 공실인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면, 3면, 4면 그 상권이 없는 곳에서 소형 오피스로 생겼던 건물들이 그 소형 오피스에 대한 수요층이 줄면서 공실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자영업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분들이 폐업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폐업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신규를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자영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내수 경기라든지 이런 흐름 속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를 너무 감지하고 있고, 공포심에 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창업도 많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 건물에서 있던 그런 공실도 생기게 되고, 쉽사리 이 공실 생겼을 때 채워지지 않은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가 양극화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안 좋은 측면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 좋은 측면만 있을까요? 아니죠. 양극화라고 해서 분명히 좋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또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권역의 프라임 오피스 거래가, 제가 예전 영상에도 항상 얘기했어요. 이제 앞으로 미래 시장은 이 오피스 시장,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죠. 일하는 사무실, 우리가 뭐 십사를 가는 뭐 음식점, 술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오피스 시장은 무조건 프라임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프라임으로 간다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조그만 기업들이 소형 그 사옥으로 본인들이 통임대로 썼었지만,
지금 그런 경쟁력들이 굉장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전에 스타트업도 굉장히 잘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스타트업에가 성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떨어지고 중소형 회사들이 지금 성공하는 경우가 되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창업하는 마찬가지예요. 옛날 스타트업 창업하고 회사들을 창업하는 사람들 규모도 굉장히 적어지다 보니까 중소형 오피스 건물들에 대한 수요는 특히 통임대 같은 수요는 굉장히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공급에 늘어났던 공급들은 지금 공실로 남아 있는 거고 반대로 프라임 오피스 같은 경우는 프라임 오피스들은 안쪽에 있지 않아요.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있잖아요. 프라임 오피스들은 기본적으로 입지가 다 좋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테헤란로를 가거나 강남대로를 가거나 그 주변에 그 옆에 있는 오피스 건물도 굉장히 크죠. 그쪽은 땅값도 굉장히 비싸고 다 프라임 오피스란 말이에요. 그 프라임 오피스 건물들은 공실도 많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수요층이 많다는 그런 거래들은 생긴단 말이죠. 땅값도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강남에 그 사이칸 타워라고 있어요. 사이칸 타워 학동역 근처에 사이칸 타워가 있는데 이걸 사이칸 타워를 처음에 매각을 내놨었을 때는 지금 이 매각 내놨을 때는 이게 실질적인 금리 부분도 금리 상승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매각이 잘 안 됐다가 최근에 2025년 말에 지금 미스터 홀딩스라는 그런 회사에 의해서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미스터 홀딩스라는 회사는 의류회사예요. 의류회사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타이틀리스트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필라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어요. 의류회사인데 이 회사를 사옥으로 쓰려고 이제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사옥용으로 쓰고 뭐 일부 층이 남는 것들은 이제 임대를 주는 그런 전략으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도를 보시면 학동역하고 가까워요. 학동역 가까웠고 임페리얼 팰리스 맞은편에 있는 대로변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축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인 거고 이제 준공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동역까지 그러니까 역세권으로 학동역까지 걸어도 5분이니까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세권 대로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프라임 오피스 건물들을 보시면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수요층들이 굉장히 좀 높아요. 수요층들이.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개요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사이칸 타워는 그 위치는 이제 동으로 따지면 노는동이에요. 동으로 따지면 노는동이고 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본관 플러스 별관 A, B동이 있어요. 그래서 총 대지 면적이 596평이에요. 596평이고 연면적은 4,855평이고 이 용도는 이제 대형 오피스 빌딩이에요. 오피스 빌딩인 거고 자 대지 면적이 59평이고 그 연면적이 4,855평이다 보면은 총 매가가 1,950억 원에 매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땅값이 평당가가 얼마 되는 거예요? 3억 3,200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26억 원이 되는 거죠. 이게 평당가 땅값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건물 투자할 때 많이 이런 거를 따져 보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토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연면적 가격보다는 이 토지의 평당가를 굉장히 많이 본다고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틀린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프라임 오피스는 연면적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단 프라임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빌딩들이 많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도로 대로변에 있다고 그랬죠. 대부분이 일반 상업지예요. 일반 상업지다 보니까 일반 상업지에서 건물을 질 때 건물의 건축비도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만큼 또 쓰임새가 많죠. 쓰임새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층부의 쓰임새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꼬마 빌딩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2종 일반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2종 일반. 2종 일반은 자, 건폐율이 60%고 그리고 용적률 200%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면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론 내가 디벨롭을 해가지고 연면적 꽉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값이 저렴하게 사야 디벨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 같은 경우에 이 프라임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빌딩이에요. 대형 빌딩. 그러다 보니까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이게 고층부에 대한 부분도 수요층이 꾸준해요. 그냥. 꾸준해요. 그러다 보니까 층이 높고 연면적에 대한 부분이 꽉 차 있으면 칠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용도 그만큼 수율적인 측면에서 연면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면적 평당가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1,950억 원에 연면적 4,855평을 나누니까 약간 4천만 좀 넘게끔 그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거래에 대한 부분이 왜냐면
이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 대한 부분, 흐름들을 잘 이 영상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없고, 이 프라임 오피스 같은 1950원이라는 이 금액 자체가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남에게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이 평당가가 땅가는 3억 3천 정도의 거래가 된 거고, 연면적 단가는 4천만 원대 정도 거래가 되는데, 지금 강남의 프라임 오피스, 이 오피스 시장에 지금 이 연면적 평당가가 4,500만 원 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계속적으로 프라임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프라임 오피스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땅값이랑 연면적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프라임 오피스들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소개도 말했잖아요. 그 2면과 3면, 4면에 있는 그런 중소형 오피스들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강남에 있는 중소형 오피스들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을 해야 될까요? 신중하지 않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신중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건물을 봤을 때 2면, 3면, 4면 건물이에요. 근데 그게 강남이에요. 강남의 핵심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중하게 접근을 하라는 거죠. 신중하게. 왜냐하면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프라임 오피스 위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프라임 오피스의 가격대는 높아지고 있어요. 그 프라임 오피스가 어디에 있죠? 대로변 일반 상업지에 있다는 거죠. 근데 투자하시려는 분들의 그 건물의 위치가 2종 일반이에요. 자, 그러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그럴 게 있고, 지금 또 다른 제가 이제 이거 하나로 사례를 말씀드렸던 거고, 이거는 이제 프라임 오피스가 지금 이만큼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예를 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건물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항상 눈여겨봐야 될 게 임대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임대차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지금 예전에 한때 쿠팡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뜨면서 그 창고, 그 냉장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뜨고 있냐면 데이터 센터가 뜨고 있어요. 왜 데이터 센터 왜 뜨겠습니까? 지금 매일 뉴스에 헤드라인 장식하는 게 뭐죠? AI잖아요, AI. AI는 뭐가 필요한 거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요. AI가 굉장한 에너지를 많이 먹는다고 해요. AI가 에너지가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굉장히 부족해요. 그럼 데이터 센터의 기준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는 아무나 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급 전력이 그만큼 되는 곳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데이터 센터 부지는 전력 확보가 어려운 수도권 내에서도 이미 인허가가 완료된 데이터 센터가 부지는 토지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앞으로 시장 AI가 급부상할 거라는 거는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AI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AI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데이터 시장도 제가 뭐 여러 강의에서도 그리고 클래스 101에서도 제가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부지도 크고 굉장히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소형으로 하고 있고 일반 투자자인데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투자를 하는 거는. 내가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리츠 투자라든지 내가 지금 부동산으로 하는 투자를 지금 적극적인 투자가 있고 소극적인 투자가 있는데 소극적인 투자의 일환으로 리츠 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리츠 투자 하는 사업이 어떤 걸 하는 사업을 봤을 때 한정된 수도권 공간에 그 인허가 떨어진 그 토지, 데이터 센터 될 토지에 대한 가치가 높은 이런 개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호재니까 좋은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려는 그런 토지가 일반 창고라든 냉창고라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활용 가치도 떨어질 뿐더러 지금 시대적 흐름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어떤 게 있냐면 호텔의 용도 저감이 매입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호스텔 굉장히 지금 붐이에요, 지금. 왜냐면 관광객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강의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호스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뭐 그래도 강의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호스텔 좋다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실 부분이 있습니다. 호스텔 인기지만 지금 우리 지방을 가보세요. 지방 보면 호텔 지금 시장 어떠죠? 완전 박살났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홈쇼핑 보면은 주말 같은 때 보면은요, 주말 같은 때 뭐 오후 시간대라든지 이런 저녁 시간대 보면은 그 여행에 관련된 것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가격대가 비싸지가 않아요. 물론 해외 여행도 있지만 국내 여행인데 가격대가 보면 엄청나게 뭐 가격대 비싸, 정말 저렴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급 과잉 때문에 그래요. 공급 과잉. 한때는 우리가 시간만 나면 여행을 많이 갔어요.
하다 보니 속초 같은 것도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을 엄청나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텔을 지어놔서 너무 많이 지었다 보니까 우리가 호텔, 그 당시에는 호텔에 대한 가치가 높다고 생각했지만 공급이 많아지면 항상 수요 대비 공급가 많아지면 가격 경쟁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격을 꺾어서라도 이걸 유치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어때요? 건물의 가치라든지 그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건물의 가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핵심 지역, 여러분들 호스텔에 대한 부분은 핵심 지역이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뭐 역에 가까운 지역이라든지 건물이,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호스텔로 내가 이거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도 뭐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높은 수익률을 유입하려고. 근데 내가 만약 호스텔을 했을 때는 중요한 건 호스텔은 내가 개발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또 투자비가. 그럼 내 사업비가 올라간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 그게 아니고 어정쩡한 호스텔을 입지를 잡아가지고 내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개발을 행위를 해서, 그리고 허가가 날지 안 날지에 대한 부분도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수를 호스텔을 하려고 매수를 했는데 실제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입지에 따라서 호스텔에 가능한 입지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입지도 있고 그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허가가 날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잘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서울 시내,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관광객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호스텔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많이 좀 곽강받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뭐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원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전환된 경우가, 아까 또 얘기했지만 그 냉동 물류창고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관리도 힘들고, 그리고 시장 흐름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지금 뭐 수익률 측면에 서로도 하는 이 수요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뭐냐면 인천 드림 물류센터 및 시와 물류센터에서 인천 항동과 성남동 일대에서 냉동 창고를 상온으로 절하는 목적의 거래가 빈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인천 드림 물류센터, 시와 물류센터는 서울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냉동 창고였잖아요. 냉동 창고. 냉동 창고는 유지비가 많이 들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상온으로 전하는 목적 거래가 지금 많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린웨이브 시와 물류센터는 초대형 면적 2025년 말에 2020년 사이에 최고가 거래를 기록하며 외국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입증하고 있다. 이게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냉동 창고에 대한 부분들, 상온이라는 건 그 일반 창고예요. 창고인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 상온에 대한 그 수요층이 있다라고 하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지금 뭐 새벽 배송도 있고 한참 막 그런 게 막 붐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런 거래들이 엄청나게 또 해가지고 막 많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런 거래가 지금 수요가 줄었다기보다는 수요도 어느 정도 좀 줄은 것도 있고, 그렇다기보다는 그 공급이 너무 많이 생겼죠. 그 냉동 창고란 이런 분들 공급이 너무 폭발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곳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수요층이 좀 떨어지는 곳들은 지금 일반 상온 창고로 해가지고 좋은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큰 틀을 제가 정리를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오피스는 그 사옥용 실사용자 거래가 강화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프라임 오피스 위주로 되고 있고, 그리고 평당가가 강남권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을 돌파했다는 거, 연면적 평당가가. 그리고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냉동에서 상원 전환 투자가 활발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수요자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그리고 인천, 경기, 서북부 권역 중심으로 지금 이 거래가 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인허가 완료된 부지, 이거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 인허가에 대한 게 전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희소가 증가가 되고 있고, 전력 수급이 가능한 그 인허가가 떨어진 곳에 대한 가치는 높기 때문에 리츠 투자 같은 부분에 투자할 때는 이런 걸 좀 봐라, 이런 투자를 하는 곳들이 굉장히 유망하다, 이런 걸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호텔도 서울대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호텔에 대한 유치 가능한 곳은 굉장히 가치가 높다. 요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도 있고 그 대형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상업용 건물에서도 개발 호재 뭐 인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소형 빌딩 거래도 뭐 늘어날 것으로 보이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포인트 뭘까요? 양극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양극화라는 걸 알고 내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죠. 내가
오피스 건물을 산다라는 거, 중소 오피스 건다는 거는 안 좋고, 프라임 오피스로 간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핵심 지역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역세권의 핵심 지역이라든지 상권이 앞으로 더 좋아질 곳이지만 지금도 좋아지는 곳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들, 호텔 개발도 할 수 있는 곳들, 이런 거 위주로 보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I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도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뭐 창고도 이커머스 시장에 맞춰가지고 이거 활용할 수 있는 창고들이 더 이제 더 활용이 더 각광받고 인기가 많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모이는 곳들은 점점 더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그 사람이 모이는 곳들, 더 모이는 곳대로 집중화 될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업용 건물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상업용 건물들은 무조건 흐름의 포인트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프라임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잘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왜 핫플이 되는 곳들에 대한 부분들이 왜 핫플이 되는 곳들도 알아야 되는, 왜 땅값이 오르야 되는 건지도 잘 흐름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좀 정리를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또 상업용 건물에 대한 부분, 흐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도 많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